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BM 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죠. 이 대장이 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다음 대상승이 가능한 그런 섹터는 어디가 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은 HLB가 글로벌 빅팜의 초석이 되는 그런 달이 될 겁니다. FDA 허가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죠. 허가가 이제 나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빅팜이 되겠죠. 항암제 쪽에서 내가 직접 삼성까지 진행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돈을 크게 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 성장은 더 가속이 붙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주가는 상당히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글로벌 빅팜을 꿈꾸고 있는 진양훈 회장님의 아주 큰 그런 포부를 밝혔죠.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HBM 반도체가 아주 엄청난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 거는 그 한참 전부터 준비가 됐죠. 자,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게 제조업이고 반도체 장비를 아무리 이제 HBM 반도체가 열풍이 분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장비 기업이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그렇게 보기 힘들겠죠. 반도체라는 게 또 이 큰 대사이클을 타는 상황이고, 그리고 장비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했을 때 뭐 얼마나 수익이 날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임에도 이제 시장이 크게 변화가 생기는 이 HBM 반도체이죠. 그러니까 HBM 반도체 쪽에서 관련 장비 기술, 핵심 기술을 가진 그런 장비를 만들어낸 한미 반도체,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자, 지금 2023년도에 처음 이제 224일선을 한번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탔죠. 이때는 반도체 경기가 별로 안 좋을 때였죠.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올라서고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다가 요때가 뭐 밑에서 본다면 만원에서 시작했죠. 만원에서 시작했는데 굴곡을 계속 보이면서 이 정도는 올라갔으면 또 내려오겠지 뭐 이런 분위기로 갔지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해 나갑니다. 왔다 갔다 흔들면서. 그러다 한번 좀 조정도 일어나고 하다가 뭐 5만원까지 간데 이제는 박살나기 쳤는데 위로 가버리죠. 그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뭐 얼마 뭐 안 올랐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원에서 15배 올랐죠. 15만원까지. 이렇게만 보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오른 거 맞아 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계속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뭐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내려가겠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거래 막 터지고, 그리고 이제 쭉쭉 올라서서 얘가 대장 잡고 15배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을 탄 뭐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 올라서 이제 3,500원에서 38,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얘도 거의 한 10배 정도 올라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크게 급등이 또 일어나는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HBM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죠. HBM 반도체 쪽이. 자, 그런 부분에 또 새로운 이 기술인 HBM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이런 기술력을 개발한 장비업체가 한미 반도체가 대장을 잡고, 테마성이라기보다는 산업의 변화죠. 그런 부분으로 아주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고 아직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얘가 지금 PBR이 25가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게 올라왔죠.
이 전기차가 앞으로 뭐 좋아질 거다,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걸로 얘도 15배. 보통 이제 이런 큰 산업 변화가 일어나니까 보통 15배씩 오르죠. 10만 원에서 150 가고 지금은 이제 액분했죠. 자, 그리고 한미 반도체. 그러면 다음 이렇게 현실 가능한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쪽은 이 반도체 유리기판 쪽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유리기판은 지금 검색을 좀 해보면은 자, 지금 뭐 단독해서 이런 소식이 또 뭐 어제 나왔었는데 2026년 양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멀어 보이죠. 멀어 보이지만 지금 이 HBM 반도체들 주가 올라간 부분을 보면은 그 이전부터 미리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 미리.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 양산이니까 2025년도에 시제품을 이제 생산하겠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서. 그래서 지금 LPKF라는 독일 기업과 캠트로닉스, 우리나라의 캠트로닉스죠. 자, 여기와 유리판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제조 장비사 공급망 구축, 핵심 공조 TGV 시각 장비를 개발하는 뭐 이런 부분이다. 핵심 공정을 개발하는, 개발 이미 한 장비업체가 있죠. 우리나라의 필옵틱스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리기판 관련된 이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관련주들이. 이 HB 테크놀로지도 유리기판 관련주죠. 시총 3천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계속 외인들이 엄청 샀다가 팔았다, 어마어마하게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아몰레드 기업들, LCD 아몰레드 요런 장비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유리기판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유리기판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리기판 주들이 장기적으로 큰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리기판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삼성전기, 그리고 LG노텍, SKC.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 반도체에서 이 SK하이닉스에 밀려버렸죠. 완전 발렸습니다. 발렸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아주 엄청나게 독점하고 있는, 거의 독점이죠. 요런 데다가 납품을 하이닉스가 뭐 독점적으로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짓밟힌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삼성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 거 이제 보고 있죠.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수율 잘 나오고 이제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삼성도 이제 납품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이다. 지금 삼성이 유례 없이 이례적으로 삼성전기, 그리고 이 기판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쓰이는 부분이니까 그 삼성 디스플레이, 여기도 이제 유리기판에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 삼성, 이 세 개 기업이 힘을 합쳐가지고 시너지를 내겠다, 이러고 있죠. 완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유리기판은 거의 100%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기술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리가 이제 잘 깨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난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애플까지 다 뛰어들었죠. 그래서 인텔도 2030년 전에 양산을 시작하겠다 해서 벌써 1조 3천억 정도 뭐 투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KC가 합작으로 해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와 미국의 반도체 장비사죠. 합작해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또 지었죠. 양산 공장을 지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리기판은
삼성 입장에서는 절대로 밀림이 안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LG도 진입했죠. LG 노텍을 통해서. LG 노텍.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또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겁니다. SKC와 SK하이닉스, SK. 그래서 SKC가 자회사 만들어서 어플라이드하고 이제 같이 합작하죠. 그러니까 또 SK와 삼성이 반도체 유리판 S3판을 또 승부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LG까지 들어왔습니다. LG 이노텍까지 들어왔죠. 자, 이렇게 3파전 SK, 삼성, LG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또 해외에서도 AMD 그리고 인텔 그리고 애플까지 이제 유리판 진출한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들어오고 있죠. 양산이 좀 늦어질 수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거의 뭐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리기판이 양산에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양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또 뭔가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아마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HBM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렇게 쭉 크게 엄청 성장한 것처럼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상당히 이 성장 스토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면서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들썩이는데 갖다 그냥 쭉 꺼져서 이제 유리판 테마야 테마, 그러고 이제 끝났어,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유리기판이 이슈가 되고 또 지나면 이슈되고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리기판 장비는 새롭게 탄생하는 새로운 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유리판 장비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은 아무래도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이 그런 기술력이 좋죠. 유리에 대한 이런 노하우가 이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 이쪽 테마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삼성 전기하고 이제 동맹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캠트로닉스 시간에서 상가 쳤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17시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보면은 얘는 유리기판 이렇게 할 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 거래가 엄청나죠. 매집이 엄청나게 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시장에서 크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반짝하고 쭉 내려오는 듯 했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대 상쳤는데, 유리기판 쪽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스토리를 써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유리판 관련주 중에 가장 지금 시장이 관심을 많이 보이게 있는 게 또 필옵틱스죠.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기가 캠트로닉스와 개발하겠다, 독일 기업과 개발하겠다, TGV 장비,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삼성은 이제 독일 기업과 캠트로닉스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장비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TGV 장비, 유리기판에 홀을 뚫는 가장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장비까지 개발해서 납품을 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선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아마 S사에 납품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 봐서는 SKC 쪽으로 납품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SKC가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투자해가지고 공장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거기에 지금 납품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이 필옵틱스 얘가
거래량도 엄청나고 롤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올랐다가 막 크게 내려쳤다가 올랐다 크게 내려쳤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뭐 진행을 뭐 이렇게 해 가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 HB테크와 그리고 YC캠 이런 것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이렇게 여기서 쭉 보면은 224일선을 뚫고 쭉 올라서 쭉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크게 진폭이 일어나고 있죠. 아직까지 상용화되고 가려면 시간이 아주 멀었지만 보면은 한미반도체도 처음에 보면은 거래가 많이 터지죠. 거래가 거의 없다가 거래가 확 터지죠. 이렇게. 그리고 224선을 이렇게 돌파해 가면서 크게 올랐다 크게 내렸다 크게 올랐다 크게 이렇게 진행되죠. 그리고 이제 산업이 이제 계속 이슈가 될 거다 이런 부분이 보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PBR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형성이 됐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이 산업이 탄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크게 움직이는 게 또 증시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기차 15배, 작년부터 올해까지 HBM 반도체 15배. 그러고 이제 지금 이 꿈틀거리고 있는 쪽이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 꿈틀거리는데 얘는 뭐 이제 그냥 유리기판이 와 테마 좋네 뭐 이렇게 해서 끝나버릴 테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HBM 반도체처럼 HBM 반도체 와 하고 끝나버릴 테마 아니었죠. 유리기판 쪽이 계속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리기판 쪽에 시장은. 그러면 이제 크게 뭐 조정이 좀 나온다. 그럼 저가 매수 들어서 다시 올리고 또 올라가면 또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유리판에 대한 소식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슈화되는 소식들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게 될 거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시각, 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전지 아주 소재주들 15배, HBM 장비주들 15배, 유리판 관련주들, 유리판 장비주라든지 유리판 생산주라든지 이런 쪽도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HB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H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FDA 허가가 나게 되면은 이제 진짜 배기 기업이 되죠. 지금까지는 가짜라는 뜻이 아니고 라이선스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라이선스를 이제 획득을 하는 상황이 되고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술력이 엄청난 기술 장벽이 아주 높은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DA 허가라는 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다르게. FDA 허가라는 거는 이제 진짜로 돈을 버는 상황으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HLB는 허가를 받게 되면은 너무나도 지금 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허가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가 떡상하는 상황이 되죠. 떡상.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를 떡상시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관심을 아주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